자, 오늘은요, 이제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걸 할 건데, 이게 좀 이제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오늘은 문제수도 좀 많이 적고, 좀 할만할 것인데, 자. 학교에서 통계 들어갔나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갔으면은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할 건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산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속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과서마다 좀 달라요. 교과서마다 이산 확률, 연속 확률을 묶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격인 이형 분포와 정규 분포를 설명을 하는 그런 틱이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이산 확률을 설명을 하고 그거의 대표인 이형 분포를 얘기하고 연속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의 대표인 정규 분포를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틱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지금은 아예 이산 확률만 해서 이형 분포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됐죠? 연속 확률은 이제 다음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산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하나 구분되는 경우. 자, 하나하나 구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진다던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이거에 대한 확률이 정해지는 거. 이게 이산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속 확률은 뭐냐면은 순간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어떤 순간의 확률이 얼마다라고 제시를 못하고요. 이건 이제 범위로 표현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를 그 배차 간격이 10분이래요. 근데 운이 좋으면 내가 그냥 쓱 가면은 그냥 보도블록 끝에 가기 전에 버스가 와. 문이 열려. 그럼 나 그냥 타면 돼. 그럼 기다리는 시간 얼마? 형 없잖아요. 난 기다리지 않아. 나 그냥 갔어. 그냥 쭉 갔는데 버스가 바로 내 앞에서 문이 딱 열렸어. 그냥 타면 돼 이제. 정말 운 나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저 좀 태워주세요 하면 이렇게 좀 세워주기도 하는데 아주 빡빡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뛰어서 딱 왔는데 가네. 그럼 몇 분 기다려야 돼요 이제? 배차 간격이 10분이래. 몇 분 기다려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이 버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차 간격을 딱딱 지켜줄 수가 없거든. 중간에 뭐 공사하는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그냥 밀리는 거야. 그쵸? 그럼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운 좋으면은 1분 후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출퇴근 시간,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이제 등하교 시간 같을 때는 내가 타려는 차, 좀 자주 다니는 노선의 버스들은 마치 기차처럼 막 두 대, 세 대 막 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은 배차 간격은 10분이라고 해놓고서는 막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버스를 기다렸을 때 정확하게 5분을 기다릴 확률을 구해라. 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5분을 기다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분 딱 플랫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4분 59초에서 5분 1초, 2초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순간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화 상담 같은 거 할 때 지금 대기 고객이 몇 명입니다. 뭐 대략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있죠. 아니면 여기는 덕재라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딱히 아닌가? 의외로 뭐 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덕질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그 티켓팅 해야 되잖아요. 딱 하는데 사이트가 막혔어. 아니면 사이트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입니다 뜰 때 있죠. 그럼 그 몇 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산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 얼마나 발달 많이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는 서버에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것도 다 예상할 수가 있어. 10만 명이 됐든 아니면 뭐 1000명이 됐든 어쨌든 정확한 사람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바꿔서 연속화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얼만큼 걸릴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마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이산 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형분포라는 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교분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얘네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항분포의 정교분포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정교분포를 배우고 나면 이거를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요. 확률도 구하고 이걸 가지고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통계를 배우는 목적은요, 결국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지금 살짝 웃는 느낌이 드는 게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닌가? 통계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흔히 로또 1등 번호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아직은 고등학생 뭐 미성년자라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따로 노력 안 해요. 그냥 번호 6개를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한테 10개씩만 알려준다 치면은 10만 개야, 10만 개. 근데 계산해 봤을 것 같아서 이제 확률 얘기를 하면서는 한 번쯤은 계산해 봤을 것 같은데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요? 로또에서? 이게 45시 6분의 1이거든요. 814만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814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뿌리는 숫자가 이미 10만 개 정도면 확률이 꽤 올라가지 않아요? 814만 분의 1이었던 게 81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번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시시하게 10개씩 안 받고요 보통 100개, 200개를 받아요. 그러면 10,000명이 한 200개씩 받는다고 치면 이미 그것만 해도 200만 개의 숫자가 나갔어요. 200만 개의 숫자 중에 그럼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 814만 중에 200만 4분의 1이야.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번 1등이 당첨됐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한 번 당첨되고 나면은 자 우리가 데이터가 쌓여서 그렇습니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야.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돈을 내고 번호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뿌리는 번호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그 중에 1등에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시약을 얼만큼 썼을 때 어떻게 되더라 이만큼 쓰면 어떻게 돼 이거를 똑같은 종류의 실험을요 계속 반복을 해요. 왜? 우리는 정확하게 1g을 재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루가 얼만큼 남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무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의 실험을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수십 번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추정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아,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양을 넣는 게 가장 정확하겠구나.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 쪽에서도 많이 써요. 야, 이런 식으로 경제가 흘러가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날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옛날처럼 이제 이런 습도와 온도에서의 날씨가 내일은 비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기본은 전부 다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나 뭐 확률 같은 걸 배웠을 때는요. 제일 큰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통계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걸 계산하느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중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중3 때. 중3 때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우고 한동안 잊고 있다가 지금 고3 돼가지고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사실 정말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딱 하나 뭐가 있느냐? 중3 때는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을 얘기를 하는데 성적을 애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90에서 100점까지가 3명이 있고 80에서 90까지가 5명이 있고 70에서 80까지가 10명이 있고 60에서 70이 12명이 있고 50에서 60이 지금 몇 명이지? 10명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야, 이 성적의 평균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뭘 구했었냐면은 이 구간의 중앙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도수분포표 얘네들을 중앙값 95, 85, 75, 65, 55를 이용해서 곱하고 다 더하면 40명이니까 40으로 나눠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살짝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률로 가지고 오는 거야. 확률로. 어떤 학생이 90에서 100 사이에 있어요. 즉 95를 계산해야 되는 확률은 40명 중에 3명이야. 85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는 40분의 5다. 40분의 10, 40분의 12, 40분의 10 이런 식으로 확률로 계산을 해서 그냥 곱해서 더해버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래 계산할 때도 95 곱하기 3 더하기 85 곱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전체 숫자로 나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여기를 따로 계산해서 40분의 3 40분의 5 그냥 이거를 바꿨을 뿐이야. 내용을.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확률 분포표. 이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읽어내는 요령 자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수 분포표하고 똑같은 거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확률 분포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했는데 평균은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보통 확률 분포표를 그릴 때는 xi에 대하여
소문자로 쓰지. 뭐 x1일 때 p1이라는 확률, x2일 때 p2라는 확률, xn일 때 pn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산확률 변수일 때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확률의 합. 확률을 다 더하면 모든 상황의 확률을 더하면은 얼마가 될까? 1이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PI는 음수는 될 수 없어요. 확률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야, 날씨를 보니까 비 절대 안 와. 비가 올 확률은 마이너스 100%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음수의 확률은 없어요. 그리고 야, 내일은 200% 비 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확률이라는 개념에서는요, 무조건 된다. 1, 100%. 그걸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 역시도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돼요. 확률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평균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호를 쓰느냐? 기대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expected. 그래서 EX다라고 많이 쓰고요. V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variance라고 해서 그냥 뜻이 분산이에요. 뜻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데리베이션인가 이렇게 읽거든요. 그냥 앞에 있는 S를 가지고 와요. 근데 기호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긴 거 갖고 옵니다. 요거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가 하나 있죠. 요거. 이건 대문자. 대문자. 합의 기호 시그마는 대문자고요. 그 녀석의 소문자예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되는데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상황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변수와 그때의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해주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문제인데요.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분산 기억나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분산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었어요.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밑에다가 쓰자. 쓸 게 조금 더 있어서 원래 계산할 때는요. 편차의 제곱.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요. 민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뜻의 그 민 있죠. MEAN. 얘가요. 수학 용어에서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의미할 때는 EX를 쓸 때가 있고요. M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이냐라고 할 때는 EX, 뭐 EY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게 얼마야라고 할 땐 보통 M을 많이 써요. 변수에서 평균을 뺀 녀석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은 이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산은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는 얘기냐면은 제곱의 평균 각각의 변수를 제곱해서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편차를 구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편차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적표에 보시면은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성적표 맨 뒤에 보면은 그게 의미가 뭐냐면 야, 이 시험은 평균이 몇 점이었어. 내가 똑같이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성적이 80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국어 시험을 봤는데 내 성적은 80점. 평균은 60점. 표준 편차는 10점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을 봤는데 난 똑같이 80점을 받았어. 평균이 50점이야. 표준 편차는 20이야. 자, 국어를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60점인데 60점의 평균인데 내가 80점을 받은 거하고 50점의 평균인데 80점을 받은 거는 수학을 더 잘한 것 같잖아요. 연아 평균이 60인데 차이가 20점, 여기 차이가 30점. 그럼 수학을 더 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국어를 더 잘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국어는요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잘했거든요. 수학은요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의 1.5배만큼 잘했어요. 사실은 국어를 더 잘한 거예요. 이해돼요? 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거는 다음 주에 연속 확률 변수를 좀 정리를 하면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내가 평균보다 20점 잘하긴 했는데 그게 표준 편차보다 2배만큼 잘한 거야. 평균보다 30점을 잘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표준 편차에 비해서는 1.5배밖에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어가 더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점수가 몇 점 더 많다 이 의미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편차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계산하고 싶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편차를 어떻게 표준을 낼까?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자, 연아 힘내요. 맨 처음에는 그냥 편차를 다 더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편차의 합은 얼마가 될까? 편차를 싹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이거는 기억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써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빈칸 추론을 할 때,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에서 일부를 비워놓고 얘기를 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편차의 합은 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편차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를 없애보자. 처음엔 뭐라고 생각을 했냐? 절대값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의미가 있었어. 왜냐면 정확하게 몇 점이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평균에서 몇 점이 높아 몇 점이 낮아 어쨌든 차이가 얼마야.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야. 이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별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수의 개수. 양이 많지 않아.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 끼켜봐 10개, 100개, 진짜 많으면 1000개, 1000개까지다. 그러니까 몇백 개 정도의 수준이니까 내가 그냥 죽어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계를 뭘 돌리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평균 수명 이딴 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명인데 지금 5천만 명이야. 5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편차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절대값을 쓰지 않아요. 완전 초기에만 썼어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곱이 더 간단해지거든.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나온 건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표준 편차. 얘는 분산의 제곱근. 자, 왜 제곱근이 나왔느냐? 제곱했잖아요.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 분산이라는 개념은 차이를 제곱을 해놓은 거야. 만약에 키라고 하면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도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곱을 해서 센티미터의 제곱이야. 넓이도 아닌데 갑자기 제곱 센티미터가 나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곱근이 필요한 거야. 다시 일차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편차의 개념은 제곱근을 씌워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산확률 변수뿐만이 아니라 연속확률 변수도 같이 쓸 수 있는 얘기인데요. 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똑같은 걸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분리해서 써보면은요 원래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반면에 분산은요 생각해봐요. 평균이 이제 10명의 키에 대한 평균이 170이었어. 근데 그냥 내 맘대로 야 전부 다 5cm 키워버리자. 다 키웠어요. 편차가 바뀌어요? 다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평균도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편차는 안 바꿔요. 그래서 더한 건 의미가 없어요. 곱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곱하는 거는 제곱만큼의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A 제곱 원래 분산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절대값 원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뭐냐면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항분포. 바이너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이너리. 자, 분포라고 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말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느냐 음의 상관관계 이거 기억나요? 정비례 반비례 기억나요? 그 정도는 기억나죠? 그래도 정비례 반비례를 얘기할 때도 분포도라고 하는 걸 찍었었거든요. 야 분포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그 OECD 국가들 평균 얘기하면서 산업 발전도와 행복 지수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발전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도 높더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다.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가 분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산업발전도보다는 행복지수가 좀 낮은 편이기는 한데 좀 특이한 케이스고. 자, 이 앞에 2항 2개의 항으로 분포를 표현하겠다. 그래서 2항 분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의 모노, 바이, 트리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접미사, 접두사. 그 중에 2개짜리 바이. 그러니까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해갖고 B를 쓰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횟수. 얘는 1의 확률이야. 어디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정해지고 몇 번 할 거다 라고 하는 거.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 시행의 확률. 그때 얘기했잖아요.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이 앞에 있던 2항 정리해서의 상황을 가지고 온 거고, 얘는 뒤에 통계에서 이산확률 분포에 바로 연결이 될 거다. 얘야, 얘. 2항 분포. 정말 정확하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100번을 던질 거예요. 100번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주사위를 600번을 던질 거야. 600번을 던져보면은 1이라고 하는 눈이 몇 번쯤 나올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이라는 눈이 몇 번 나올까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600번을 던지면?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어요.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은 미친 게 나와요. (0일) 때 뭐 확률 나오고 1일 때 확률 나오고 1이라는 눈이 R번 나온다면 정확하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한 번 뭔가를 했을 때의 확률은 이항분포에서의 R번을 원할 때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 2번 나올 확률이 얼마, 가장 많이 1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오는 횟수는 600번 전부 다 1이 나오는 경우, 그때의 확률까지를 싹 평균을 내면은 몇 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값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 600번을 주사를 열심히 굴렸어요. 1이라는 눈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대충 200번? 200 후반? 왜요? 그냥 그래요? 1이 많이 나와요? 연아 힘내. 600번 주사위를 던졌어요. 한 번 주사위를 굴리면 1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럼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 게 맞겠어? 100번 정도가 기대가 되겠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동전을 한번 딱 던지면은 앞면 뒷면에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돼? 각각 2분의 1이라고 보통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전을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 정도 나오는 게 기대가 되는 수치가 돼요. 10번 계속 앞면이 나온다. 엄청난 신기한 일이죠, 사실. 1024분의 1이야, 확률이. 그런데 10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 거냐? 10번 한 세트로 봤을 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0번도 앞면에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5번 정도 나올 거다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횟수 곱하기 확률이 돼요. 그대로. 이 분산이 되게 신기한데 분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NPQ가 나와요. Q가 뭐예요? 1-P.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원래 이 식들을 다 증명을 좀 보여줄 거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상황상 다른 상황이 아니고 너무 피곤해요 보여. 증명을 해서 보여주기에는. 이게요 보통 교과서에 보면은 얘는 증명이 나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얘는 좀 힘들어요. 증명 자체가. 그래서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만약에 확통 부분을 정말 빡세게 하면서 수행평가 빡세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증명이 수행평가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볼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서 일단 증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문제를 좀 보려고요. 괜찮아요 지금? 연이 괜찮아요? 어제 못 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만 기운 내고. 자 1번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A를 B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P2 이상 3 이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얘는요 이산 확률이잖아요. 나머지는 어쨌든 자연수로만 나오잖아. 제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2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B는 3 이상이어야 돼. 3 이상. 그래야 나머지가 2가 가능하지. 그럼 B가 3일 때 A는 5 또는 2. 이것도 가능하죠. A가 2여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B가 4라면 A는 6. 아까랑 마찬가지 A가 2고 B가 4인 경우도 가능하죠. 이렇게 따지면 A가 2고 B가 5인 경우, A가 2고 B가 6인 경우까지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36가지 중에서 6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B가 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B가 4가 되는 경우를 쓰고 싶은데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7이 나와야 돼.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A가 3일 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면 돼요? A가 3이고 B가 5일 때
A가 3이고 B가 6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머지가 3이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여기에 36분의 3 더하면 9 4분의 1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써주면 된다. 됐죠? 2번 용어 하나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 자, 질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변수가 될 확률이 얼마고 이런 확률이 얼마고 이게 딱 정해지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중치 같은 거야. 그래서 1, 2, 3, 4에 대해서 10분의 5 x고 이때 x가 1, 2, 3, 4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봤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자, 1일 때는 10분의 4, 2일 때는 10분의 3, 3일 때 10분의 2, 4일 때 10분의 1, 총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1 이상 2 이하가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일 때 더하기 2일 때로 쓸 수가 있고 1, 2일 때 더해버리면 10분의 7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3번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양의 개수가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오타가 있네요. 연아 힘내.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의 약수가 제일 많은 거는 언제일까요? 약수. 1은 약수 몇 개? 2는 3은 4는 5 2개 6 4개 따라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애는 1, 2, 3, 4까지 1이 되는 거는 1 하나 2가 되는 건 소수 2, 3, 5 3개 3이 되는 건 4 하나 4가 되는 거는 6 하나. 그럼 이렇게 될 때 x가 3보다 작다 3보다 작은 거 요거 2개 더하면 끝이에요. 4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요렇게 되어 있다. 자, 요번에는요 1일 때 9분의 2, 2일 때 A, 3일 때 3분의 1, 4일 때 B 합계가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2x가 3분의 7이래요.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느냐면은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그랬거든요. 곱하면 9분의 2 곱하면 2a 곱하면 1 곱하면 4b예요. 그냥 다 더하는 거야. 그 결과가 3분의 7이다. 그러면 2a 더하기 4b라고 하는 애가 넘겨서 빼보면 9분의 14 9분의 5 9분의 3 4 8 6 3분의 2 뭐지? 9분의 10 아니에요? 아 21이지? 21 19 9분의 10 따라서 a 더하기 2b가 9분의 5가 된다. 한편 얘네 4개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9분의 5를 빼서 9분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빼버리면 끝나는 거죠. b는 9분의 1, a는 9분의 3, 3분의 1. 2 이상 3이야. a하고 3분의 1을 더해라.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가 된다. 빈칸 채우기예요, 이러면. 괜찮아요? 자, 5번. 확률 변수 x가 1, 2, 3을 가지고 있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데 1, 2, 3, 총 1이고 1일 땐 2분의 a, 2일 때 4분의 a, 3일 때 8분의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얘를 다 더하면은 8분의 7a인데 이게 1이에요. a는 7분의 8인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7분의 4, 얘는 7분의 2, 얘는 7분의 1이에요. 평균을 구해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끝나더라. 괜찮죠? 자, 이제 6번.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될 거냐? 그냥 다 더해서 1이 된다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와요.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x제곱을 하나 그냥 써주세요. 0, 1, 4, 9.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되느냐? 제곱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더라. 요게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어디서 산수를 잘못했지? 2분의 3 4분의 2가 아니라 1이 4분의 1 2. 4분의 2 아 4분의 4 땡큐 요렇게 다행히 답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요 7번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x가 갖는 값이 0, 1, 2, 3이고 y가 갖는 값이 0, 2, 4, 6이다. 근데 있죠? 이거 어떤 관계예요? 그치 2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는 2x야 2x. 자 그러면은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요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얘를요 살짝 바꿔서 부분분수 이렇게 바꾸는 거지. 1, 2, 3, 4를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 2, 3, 4 다 대입한 거에다 곱하기 a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될 거예요. 거기에 a를 곱했으니까 a. 1일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2일 때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6분의 1까지 실제로 남는 것 2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남겠죠. 여기 a. 그 결과가 얼마냐? 이거 다 더한 건 1이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거든요. a는 4분의 3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어라? 아 미안해요. 0, 1, 2, 3이네요. 그럼 5분의 4니까 여기가 5분의 9가 되네요. 미안해요. 0, 1, 2, 3인데 지금 1, 2, 3, 4로 대입해가지고 계산이 틀어졌어요. 자,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빵점.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2번 나오면 1점.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해서 3번 나오면 2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확률 분포표를 구하는데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일 때는 언제였냐면은 연속해서 2번 3의 배수가 나올 때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2번 나온다라는 것은 3번을 던지는 거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 아니면은 3일수가 안 나오고 2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독립시행이잖아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얼마? 3의 배수 3분의 1 3분의 1이 2번 나머지 하나는 3분의 2 확률은 똑같은데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27분의 4라고 하는 확률이 1점을 얻을 확률이에요. 2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의 배수의 눈이 연속 3번이 다 나와야 돼. 전부 다 3의 배수가 나올 때만 2점이야.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27분의 1이래요. 3의 배수가 연속으로 안 나온다. 한 번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2번 나오더라도 처음 나오고 끝에 나오거나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이거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계산하기 더럽다. 복잡해 보인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27분의 22가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게다가 어차피 0이야 곱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의미가 없어. 버리고 곱하면 27분의 4 27분의 2 27분의 6 9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9번.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9번에 보시면은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와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B가 있는데 A에서 4개를 꺼내서 B에 넣고 B에서 2개를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때 100X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지금 검은 공 2개하고 흰 공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검은 공 하나 있는 주머니로 옮기는데 이미 여기에서 2가지 경우가 생겨요. 하나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가는 경우랑 또 하나는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가는 경우예요. 맞아요? 5개 중에서 4개가 가지고 가는데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가는 경우가 있어. 이게 확률이 얼마가 돼요, 그럼? 5분의 3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남는 건 흰 공 하나가 남고요. 여기는 검은 공 3개에 흰 공 2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2개를 꺼냈는데 2개를 꺼내서 다시 집어넣었을 때 흰 공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검은 공 2개를 꺼내면 자, 검은 공 2개를 꺼내게 되면은 여기 흰 공이 하나가 나와요. 맞아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꺼내면 이쪽에 흰 공이 2개가 되고요. 흰 공 2개를 다 꺼내면은 3개가 나와요. 자, 한편 이건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5분의 3 5분의 2의 확률로 이제 여기는 검은 공이 남고요. 여기는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검은 공 2개를 가지고 와버리면은 흰 공이 하나도 없어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꺼내오면은 흰 공이 하나 있고요. 흰 공 2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흰 공이 2개가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시켜 보면은요. 0, 1, 2, 3까지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흰 공이 없는 경우는 처음에 5분의 2의 확률로 옮겨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 공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확률을 좀 계산해 보면은 이게 10분의 1,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5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50분의 2의 확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있을 땐 2가지의 경우가 있네요.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50분의 9, 5분의 1 곱하기 10분의 6, 50분의 12 더하니까 50분의 21이라는 확률이 나와요. 똑같이 5분의 3, 10분의 6, 50분의 18, 5분의 2, 10분의 3, 50분의 6 더하면은 50분의 24 사실은 그냥 빼버리기가 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쉽거든요.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50분의 3 검사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느냐? 나오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 곱해서 더하면 되죠.
50분의 30, 78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 왜? 아까 이런 원래 확률에 100배한 거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6이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17번까지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고요. 18번부터는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따가 9시쯤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작은 몇 번부터 18번부터가 좀 쉬워져요 다시. 그러면은 네, 여기가 거기서부터 17까지 쓰는 거예요?